최근 잇따른 동물 유기와 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국회에서 동물보호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듭해왔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문정립 의원은 여야 의원들과 함께 동물보호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법의 명칭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고 현행 권고조항인 동물보호원칙을 의무조항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동물복지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동물복지주간을 설정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갈 예정이다. 또한 반려동물 외에 농장동물에 관한 조항도 신설하는 한편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 금지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과연 이번 개정 움직임이 동물을 수단이 아닌 생명체로 존중하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동물 보호와 복지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국회 생생토크에서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새누리당 문정립 의원을 만나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생생토크 장진영입니다. 힘없이 버려지고 학대받는 우리 주위의 유기동물들. 생명경시 풍조로 인한 동물 학대.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동물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 생명 존중의 가치 전환을 이뤄내자. 이런 움직임이 국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분입니다. 새누리당 문정립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동물 보호를 위한 법안을 발의를 하시기도 했고 또 토론회도 여러 차례 여셨다고 들었습니다. 동물 보호에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의사 출신이고 특히 이제 재활의학 전문의로서 장애아동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전체 생명체에 대한 생명의 존엄성 이런 것을 예. 많이 생각하게 됐고요. 예. 우리 사회에서 만연한 생명 경시 현상이나 성폭력, 아동폭력 이런 것들이 예. 결국 생명 존중 사상을 돌보는 데서 시작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네. 동물 보호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또 우리 애완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 네, 무슨 개를 키우고 계십니까? 네, 토이푸들 7년째 키우고 있는데요. 네, 토이푸들. 아기와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물 보호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예, 문 의원님은 수의사 출신이 아니라 의사 출신이시죠? 네, 의사 출신입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동물, 외환동물들 많이 키우고 있는, 저도 키우고 있습니다. 좀 고양이 그러시죠. 키우고 있는데요. 예. 네. 이게 애완동물들이 많아지고 또 제가 봐도 애완동물들의 그 팔자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 수준이. 네, 그래서 많이 좋아졌는데 네. 아직도 우리나라의 그 동물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우리나라가 그 동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 이게 세계적으로 비교하면 낮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그렇죠. 지금 애완동물을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배우자를 동반자, 반려자라고 하는 것처럼 애완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또 동물보호단체의 동물보호 활동도 활발해지는 데 비해서 네. 또 일부 생명 경시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동물 학대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죠. 또 잔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트럭에 네. 개를 켜켜이 쌓아가지고 운송하다가 질식, 압박 해서 죽은 사례도 있고요. 예. 또 동물 사료 부분에 대한 반대, 그것으로 이제 소를 굶어 죽인 농장주도 있고요. 또 자기 개를 또 잔악하게 해를 끼쳤다고 해서 네. 또 상대 개를 전기톱으로 살해한 사건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동물학대 사건은 끊임없이 있고요.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인식은 가장 문제가 개 식용 문제, 또 웅담 이런 것 때문에 기존의 국가들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은 좋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동물보호단체의 활동에 힘입어서 소비자단체, 시민들이 이제 많이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물학대 사건은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성찰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동물보호법 개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현행 동물보호법에 어떤 점이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예. 네. 지금 동물보호법이 이제 1991년에 제정이 네. 됐습니다. 그러면 91년도요? 네, 예. 22년 된 거죠. 그래서 예. 그 당시에 동물보호법은 이제 동물보호를 사전적으로 얘기를 하면 동물을 위험이나 어려움에서 이제 보호한다, 네. 보살핀다 그런 수준이거든요. 근데 예. 지금은 동물보호법이 동물복지 수준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가칭 동물복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면 인간의 행복처럼 동물의 복지도 중요하다는 건데 그러면 동물이 행복을 느끼느냐 이렇게 의문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예. 동물도 사는 동안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사는 동안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네. 것이 동물복지의 개념이고요. 예. 그런 개념을 담은 것이 이제 동물복지법인데 예. 예를 들면 동물 학대, 동물 유기 에 대한 것들을 다시 성찰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네. 동물 실험을 최소화하거나 대체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예. 농장 동물에 대한 사육, 운송, 뭐 도축 이러한 방법에까지 네. 예, 전반적인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동물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경우는 선언적으로 어떤 경우는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학대를 금지한다는 것은 뭐 그 반대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복지, 동물 복지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그 생소합니다. 그죠? 그 우리 국민들의 요새 이제 우리 국민들의 복지 수준이 세계적으로도 너무 낮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 동물한테 복지, 동물한테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건 너무 사람 그렇죠. 기준으로 해서 보는 네. 거 아닌가요? 사람 중심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면 동물의 행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네. 생명체로서 존중을 해준다는 개념인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이거는 좀 극단적인 경우는 하지만 동물원에 네. 야생의 돌고래를 야생으로 예. 돌려보내자 예, 이런 예. 보호단체의 주장도 있었잖아요. 근데 네네. 그 개념은 또 뭐 극단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결국 동물은 원래 습성과 원래 형태를 유지할 때 행복을 느낀다 그런 거죠. 그래서 네. 동물 보호라는 것이 동물의 생명체로서의 원래 본 모습을 찾도록 해주자라는 것이 그런 것이고요. 네. 예를 들면 동물 실험을 할 때 네. 공포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자 이런 네. 것들이 그런 것이고요. 또 동물을 아사시킨 경우가 있었잖아요. 동물을 갈증이나 굶주림이 네. 없도록 하자 이런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행복이라고 하지만 사실 동물로서는 최소한의 생존과 관련된 것인 거죠. 그죠? 네. 먹이고 또 목마르지 않게 하고 공포를 느끼지 않게 하고 네. 실험을 하더라도 최소화하고 네. 또 마취를 해서 스트레스나 통증을 최소화하자 이런 것들이니까요. 네. 예. 네. 자, 이 그 법안 지금 개정 작업에 그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뭐 수의학자들, 법학자들, 윤리, 철학 이런 이제 각계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셨는데 지금 이 법률 개정 작업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예. 그 동물보호법이 91년 제정이 됐고 22년 네. 됐으니까 그간에 몇 번의 개정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는 거의 전면 개정과 관련된 그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었어요. 아니요,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아, 부분 네. 개정만 이루어졌거든요. 부분 근데 개정. 네. 이번에는 전면적인 검토가 있었고요. 예. 그 부분은 일단은 동물보호단체의 역할이 컸고요. 네. 그중에 동물보호단체는 이제 카라 네. 쪽에서 중심이 됐지만 뭐 동물자유연대 이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네. 또 변호사님들 중에는 네. 생명권 네트워크 변호인단이라고 있습니다. 전문 예. 변호인단이신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예. 또 우리 원내로는 진입하지 못했지만 이제 환경을 중시하는 녹색당이 네. 또 관심을 갖고 있고요. 네. 국회 내에서는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모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예.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이제 제가 참여하고 있고, 대표시군요. 예, 네. 민주통합당 의원으로서 한명숙 의원님, 또 진선미 의원님, 네. 진보정의당 심상정 네. 의원님, 또 여성계 대표 주자분들이 네, 지금 다 그러시네요. 들어가 있다고 또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또 동물보호단체, 또 법조인 뿐만 아니라 이제 동물보호가 동물의 원래 습성과 형태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수의학자 관여하시고요. 네. 또 이제 정부 부처로서는 농림축산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 안전처들이 토론회 때는 함께 나오고 계시는데 네. 그쪽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계시지는 않지만 네. 이제 참여의 필요성,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계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동물보호법 또는 동물복지법에서 말하는 그 동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한데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동물이라고 하면 이제 애완 또는 반려동물, 개, 고양이 같은 그런 동물이 얼른 떠오르는데 동물복지법에서 말하는 동물은 어디까지 해당이 됩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애완용 동물이 중심이 되는 거는 맞고요. 네. 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입법례를 보면은 동물보호법, 동물복지법에 들어가는 동물의 종류는 척추동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척추동물. 예. 네. 그래서 뭐 영국, 스위스, 그 밖에 유럽 여러 국가에서 동물복지법을 제정하고 있는데 거의 척추동물이 중심이 되고 있고요. 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일부 무척추 동물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류에도 신경계가 있기 때문에 통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류에도 통증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든가 동물 보호나 동물 복지에 관심을 갖는 국가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척추 동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개 식용 때문에 우리나라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세계적으로 좀 안 좋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언뜻 궁금해졌는데요. 동물보호복지법 이게 개정이 되면 개 식용 문제가 거기 포함이 됩니까? 현재는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습관의 문제는 그 동물 보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뭐 식용계 또 뭐 여러 가지의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재로서는 직접적으로 담지는 않았습니다. 예. 제일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역사적으로 오래됐고 문화적인 고찰, 역사적인 고찰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자, 이 법률 개정안에 보니까 동물 보호 원칙이 있는데 이게 이제 권고 조항에서 의무 조항으로 바뀌게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권고 조항에서 의무 조항으로 바뀌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동물 보호 원칙이 5대 원칙이 동물의 원래 습성을 유지시킨다. 동물의 원래 생체 형태를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공포와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도록 한다. 질병이나 아니면 고통으로부터 최소화한다. 또 굶주림이 없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5대 원칙을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가 아니라 이런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벌칙 조항은 주지 않았는데요. 노력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선언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노력하여야 한다와 하여야 한다는 좀 의미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무 조항으로 바뀌긴 했는데 그것이 처벌 조항을 같이 수반하지는 않는 개정안이다. 예, 원칙에서는 처벌 조항을 두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에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행위별로 또 이제 처벌이 가해지는 조항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물 학대라든가 동물 유기라든가. 그건 지금도 처벌을 하고 있지 않나요? 동물 학대와 동물 유기의 수준,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개정안에 담아져 있고요. 처벌을 강화합니까? 어떻게 강화를 하나요? 지금 동물 유기는 100만 원 이하에 지금 그 과태료로 되어 있는데요.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뭐 이런 식으로 수위도 높이고 형태도 바뀌는 그런 방안. 동물 유기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동물 학대는 지금 뭐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동물은 지금 법적으로는 재물에 해당되는 물건에 해당되는 그런 것에 되어 있는데 재물 손괴죄도 사실 벌금은 700만 원 이하지만 징역은 3년 이하로 돼 있거든요. 근데 동물은 재물로 취급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생명에 손상을 주는 건데도 최대 수위가 1년 이하 징역이거든요. 그래서 동물에 대해서 살해하는 경우 또 상해를 입히는 경우 단순 학대로 하는 경우로 세분화해서 처벌 수위를 다양화할 게 있다. 행위에 따라서
처벌을 다양화해서 네. 정말 동물 학대나 동물 유기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처벌 수위를 만든다. 이런 것들이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 동물복지주간이라는 것도 네. 법률안에 있던데요. 어떤 겁니까? 네. 동물복지주간이라 하면 말씀 그대로 한 1주간의 기간을 정해서 네. 국가가 동물 복지에 관한 부분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국민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정한다는 것이고요. 네. 그런 걸 주관하는 지자체나 이런 것들에 지원을 해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자는 주간이고요. 네. 일본이 그런 주간이 있습니다.